바쁘신 와중에 전문가 초청 연속 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나침반의 중요성이 크듯이 혼돈의 시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경제, 사회, 정치, 국제관계, 금융 등 각 분야의 학계와 당국 그리고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로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을 넘어 패권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현장에 대해 짚어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해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미래 먹거리의 지속 가능한 반도체 산업 전망인데요. 사실 요즘 반도체라는 화두가 우리뿐만 아니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나라에서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도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6개국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첨단 제조 기술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대만, 중국이 6개국밖에 안 되고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도 이 6개국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은 이 반도체가 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전자 제품의 부품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없으면 전자 제품, 특히 이제 뭐 기계 장치라 하더라도 자동차죠. 기계 장치라 하더라도 전자 기능이 있는 곳은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반도체를 구하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때문에 각국 반도체를 제조하는 국가 또는 다른 산업,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국가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먹거리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또 대만, 중국은 아직도 아닙니다만 이 우리를 포함해서 반도체를 하는 5개 국가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 나라의 먹거리입니다. 현재 입장에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게 제조 산업 입장에서 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70년 됐습니다. 70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짧죠. 짧지만 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그 국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또 먹거리로서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50년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유럽에 비해서 20년 뒤에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는. 근데 50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는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뛰어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강점이고요. 그것은 이제 50년 동안 제 선배들이죠. 저는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요. 제 선배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특히 제조를 세계 최강으로 올려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 먹거리인데요. 앞으로 이게 먹거리가 계속 될 건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가 보기로는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자기능의 부품으로서 반도체만큼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 대안, 지금 현존한, 저를 포함한 현존하는 반도체 관련된 과학기술자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안은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0년 이상, 뭐 50년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첨단 제조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게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미래 먹거리로서의 반도체 산업인데요. 아마 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이까지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놨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로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온전히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또 이 큰 주제가 위기를 딛고 기회로라는 걸 보고 저는 평소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최근에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먹거리예요. 또 미래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50년 역사, 또 전 세계 반도체 역사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 이게 반도체 산업이 70년 넘어오면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이 공급망, 이 역할이 생산성이 제일 높은 쪽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조는 세계 제일 잘해요. 미국보다 잘합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미국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특히 밤에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은 밤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조 입장에서 그것도 고급 기술자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급 기술자가 24시간 일을 하는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보다 제조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요. 환경이.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은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제조는 이미 20년 전부터 한국, 대만, 중국에 돌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싼 반도체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장비나 소재나 이런 걸 해요. 그거는 밤을 안 새도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장비 한 대 3천억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장사해서 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이 제조 공급망에 있어서 분업 구조가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70년 반도체 역사에서 70년 동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아닌데요. 지금 경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반도체 말고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제조인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제조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동차 비싸도 삽니다. 유럽 비땡 또 벤땡 이런 자동차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굉장히 비싼데요. 사요. 세계 시장에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자동차 제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21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냐?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반도체가 없어서요. 공장이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모자라는데 내가 못 만들어.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 나라에서 갖고 와야 돼. 근데 그 나라에서 안 준다. 이러면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고 고용이 또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부터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작한 건 아닙니다. 공장 짓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으면 우리나 대만하고 똑같은 나라가 돼요. 반도체 제조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 제조의 경쟁 체제로 들어갔어요. 6개 나라가. 지금까지는 6개 나라가 분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다 6개 나라가 똑같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겠다. 제조 시설에 대해서 경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견딘다. 5년, 10년 견디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아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생산성 있게 제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 대만 똑같아요. 근데 미국, 유럽, 일본은 그렇게 제조를 생산성 있게 못합니다. 왜? 밤에 일을 못해요. 밤에. 우리는 밤에 일을 잘해요. 뭐 밤에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술도 마셔요. 술 전 세계에서 밤에 술 제일 잘 마시는 민족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가면 밤 되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밤에 일을 할 수 있는, 특히 과학기술자들, 고급의 기술자들이 밤에 일이나 또는 사적인 모임을 갖는 문화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도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보다 사실은 조건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외교나 국방을 잘 모르는데요.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김여정 뭐 뒤에 뭔지 잘 모르고 못 붙이겠어요. 김여정 뭐 분이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 안보적으로 좀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우리 북이 주적인데 대한민국이 목표가 아니래. 그러니까 안보적인 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하기에 가장 최적인 곳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위기지만 이걸 견디기만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지금보다 더 이 반도체를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더 좋은 먹거리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로서 반도체 산업, 오늘 좋은 주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은 맞다. 그렇지만 견디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화두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종류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거대 기업하고 같이 이제 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 주로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라는 게 있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신경 안 써줘도 됩니다.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물량의 60%를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는 메모리를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딱 두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D램이라는 게 있고요, 낸드 플래시라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USB입니다. USB 안에 들어있는 거고 단순 저장이고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우리 플로피 디스크처럼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저장하는 방식이 반도체로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D램이라는 것은 그 연산하는 연산기가 있는데, 그 우리 뭐 옛날에 책에 보면 중앙 처리 장치에서 CPU라는 게 있는데요. CPU가 연산 장치입니다. 인간이 컴퓨터에다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걔가 다 연산을 해서 답을 내주는 거죠. 근데 그 CPU 옆에 달려 있는 게 D램입니다. 요게 하나의 연산기예요. CPU가. 그리고 딱 두 개인데요.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는 각 기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죽고 해요. 태어날 때 이름을 달고 태어나다가 얘가 없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기능마다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 좀 합니다. 삼성이 좀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제조도 삼성이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 매스컴에서 TSMC 뭐 비교하잖아요. 삼성전자는 TSMC를 언제 추월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좀 버거워요. 왜? TSMC는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50%를 생산해요. 삼성전자는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 한 15%를 생산해요. 규모 자체가 벌써 3배 차이 납니다. 규모 자체가. 그리고 TSMC는 한 40년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거기다 시스템 반도체만 투자를 해. 삼성은 돈 벌어서 메모리 투자해야지, 시스템 반도체 투자해야지. 분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라가기 버거운데 그래도 세계 2등이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제조가 TSMC 1등, 삼성전자 2등인데요. 요 3등부터는 저 아래 있습니다. 저 아래. 공장도 못 지어요. 기술이 없어서. 기술이 있어서 공장을 짓는 회사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TSMC 와달라, 삼성전자 와달라, 그 다음 회사는 없잖아요. 없어요. 단 인텔이 손들고 나서서 나도 할래요. 왜? 미국이 돈을 주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반도체들이 이러한 전자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제품에 이게 세트죠. 세트에 들어갑니다. 휴대폰이나 뭐 PC나 바이오 헬스, IoT, 뭐 자동차, 뭐 로봇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없으면 이거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산하는 국가들 중에 반도체 못 받는 국가들은 이 산업을 접어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달에 그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이제 웨이퍼 동그란 게 있는데요. 그거 들고 반도체는 인프라다. 이 산업의 인프라예요. 물이나 전기나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인프라가 국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제조 시설을 짓는다요. 근데 미국 가면 비용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존해 줄게 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시켜서 정부가 그러한 그 생산성 떨어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보존을 해주는 게 지금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 우리가 쓰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능은 반도체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사진 딱 찍잖아요. 사진 찍고 센서가 반도체예요. 센서 자체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반도체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했죠. 센서를 그동안 필름 썼는데요. 이제 필름이 없어지고 그 센서 자체가 반도체입니다. 그냥 빛으로 영상을 읽고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내가 보고 싶으면 다시 꺼내서 봐요. 근데 지금 뭐 디지털 사진기도 없죠. 다 스마트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무선 통신이잖아요. 다 하늘로 돌아다니는 무선 통신에 전파 잡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가 이게 우리가 데이터량이 크니까 이것도 압축합니다. 압축하고 풀고 하는 것도 다 반도체가 해요.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NFC 이것도 다 반도체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제가 이 앱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카톡인데요. 이런 거 이게 우리 옛날 전화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면 그걸 실행해 주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예요. 그 CPU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CPU 옆에 D램이 달렸잖아요. D램이 달렸으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수록 D램도 많이 팔려요.
그리고 사진 많이 찍으니까 낸드 플래시 저장 용량도 커야 돼. 근데 전화기 살 때 이래 낸드 플래시 저장 용량이 크면 비싸잖아요.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D램 낸드가 많이 팔려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출이 높아져서 주식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작년 4, 4분기 안 좋습니다. 왜? 스마트폰 안 사니까. 뭐 금리 오르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먼저 아끼는 게 전자 제품이에요. 안 아끼는 게 있더라고요. 안 아끼는 거, 옷, 명품 이런 거는 안 아낀답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하이로라고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싼거나 중간은 안 팔린답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안 사도 안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바꿔서 메모리 판매가 줄어들수록 가격이 떨어지니까 삼성하이닉스 매출이 줄어들고 주식값이 떨어지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언제 올라갈 거냐고. 한국은행에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보다 더 전문가일 텐데. 근데 저는 아마 이게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저점이 언젠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이 저점인가? 저는 저점만 되면 돼요. 저점 되고 딱 올라가는 순간 무조건 주식 사면 됩니다.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예,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요. 저점? 저는 지금 2월이잖아요. 3, 4, 5, 6, 7, 한 7, 8월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저점일 수 있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 3, 4분기 되면 저점 되지 않을까? 3, 4분기 되면. 그러면 주식은 6개월 전이니까 지금 아니면 3월 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지금 주식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만들 때요, 가격으로 보면 스마트폰 제조 원가의 4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서버인데요, 이게 지금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처리를 다 인공지능으로 하고요. 인공지능 데이터는 다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간단합니다. D램하고 CPU하고 연산하고요. 그다음 저장은 SSD니까 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한국, 미국.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미국의 인텔, AMD 또는 이제 요즘 이제 그 GPU라고 인공지능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엔비디아, 미국 회사예요. 한국의 메모리, 미국의 CPU. 이거 짝이에요, 둘이. 네, 둘이 짝입니다. 굉장히, 이게 미국도 우리의 메모리가 없으면 자기들 CPU가 뭐 어떻게 잘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미국의 데이터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이 반도체로 서버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 18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50%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이런 시대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시대가 제 생각에 2023년이 턴업을 하면 2024년, 25년까지는 갈 수 있다요. 예. 그래서 턴업 할 때 저점을 제가 몰라서 참 정확히 쪽집게처럼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자동차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모바일 시대였는데요. 앞으로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바일은 사람이 갖고 다니는 게 모바일이고요. 모빌리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이 자동차인데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최저 개수로 보면 한 200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자동차에 다 작동되고 뭐 하여튼 이게 연산되고 하는 게 다 반도체로 해요. 뭐 엔진도 반도체가 작동을 합니다. 엔진도. 그리고 트랜스미션, 뭐 블랙박스, 타이어도 반도체가 달려 있어요. 그 타이어 압력을 재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문짝, 뭐 그리고 브레이크, 시트, 뭐 하여튼 핸들, 뭐 다 반도체입니다. 200개예요. 최저 200개입니다. 최저 200개인데 문제는 200개 다 빼내서 가격 따져보면 50만 원이에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혜택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보다 훨씬 첨단 기술이고요. 첨단 기술인데 이익은 다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잘 안 만들어요. 왜? 싸서 이익도 안 나. 근데 만들기 어려워. 왜? 고장 나면 죽거든. 이 폰 있잖아요. 폰은 고장 나면 바꿔주면 돼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100만 원이야. 바꿔줘. 근데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효자 상품이에요. 스마트폰이. 반도체 엄청 들어가는데요. 처음 이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이게 사용기간 1년입니다. 1년. 1년이니까 얘를 1년 만에 버려요. 근데 버릴 때 이 반도체는 재생이 안 됩니다. 버릴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실제 2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죽이니까 같이 죽어. 엄청 좋잖아요. 우리는. 이게 효자 상품이에요. 이게요. 근데 자동차는 오래 써요. 20년 써. 자동차도 한 1년만 쓰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반도체 엄청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가 지금의 자동차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한 2,000개 들어가요. 지금 200개라고 했잖아요. 2,000개 들어가니까 얘가 20년 써도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한 2년 쓴 거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성능입니다. 얘가 작동을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래 먹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게 미래 먹거리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그것 때문에 반도체를 해야 돼. 왜? 여기 넣어야 되니까. 넣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대만에서 달라, 한국에서 달라 해서 혹시 우리가 안 주면, 또 혹시 한국산 자동차에 먼저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미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동차는 자율주행은 첨단 기능입니다. CPU 있어야 되고요. 뭐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빨리 돌려야 되고 제어도 빨리 해야 돼. 초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럼 자율주행이면 사람 운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가 이 실생활 로봇을 못 쓰는 이유는 위험해서 그렇거든요. 애가 실수해서 나를 한 방 치면 난 죽어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고로 안전한 건데, 이 안전한 시스템 자체가 플랫폼이 되면 돌아가는 것만 다르잖아요. 여기에 팔 달면 돼, 다리 달면 돼요. 그 로봇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로봇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미래 먹거리인데 이 모빌리티 산업, 미래 먹거리에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이게 산업용 로봇 말고 우리의 실생활의 로봇 자체는 앞으로 중요한 산업인데 이걸 결정짓는 핵심은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이.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산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 같이 안 해요. 왜 같이 안 하냐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그 사람들이 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산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작을 같이 안 해도 돼. 그냥 제조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수입을 해서 쓰면 돼요. 부족한 건 수입해서 써왔는 문화야. 문화니까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협력이 안 돼. 왜? 출발이 서로 따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하자면 말이 서로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이 산업 간 협력도 우리가 깨야 될 겁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생산성,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산업을 태생하는, 제품을 태생하는 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야 되는 문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관습이 이리 젖어져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요, 이 반도체는 뭐든 설계를 제조하면 거기를 이제 뜯어서 PCB에 전자제품에 붙이려면 그냥 못 붙여요. PCB라는 이 파란 판에다 붙여서 전자제품 붙입니다. 그러려면 붙이려면 패키징을 해야 돼요. 패키징하고 테스트해서 출하를 하는데요. 그러면 설계할 때
반드시 미국 애들이 만든 CAD 툴을 써야 돼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미국이 만든 설계 CAD 툴을 써야 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중국이 미국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 중국이 반도체 하잖아요. 특히 첨단하면 미국의 제조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요, 미국과 뒤처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들어요. 인공지능 잘해요.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어서 그렇지 인공지능도 잘합니다. 반도체만 만들 미국을 추월할 수 있어요, 산업적으로. 그래서 싫어해. 중국이 반도체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뭐 갖은 뭐 핑계를 갖다 대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미국 이런 생각도 해요. CAD 툴 주지 말까? 설계를 못해. 아예 설계를 못하면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조할 때 제조 장비가 필요해요. 제조 시설을 구축하려면. 그럼 미국, 유럽의 ASML이라는 그 노광 장비하는 유일한 회사,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 거 다 갖다 써야 돼. 그거 갖다 안 쓰면요, 우리 제조 시설 구축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이 공장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 떨렁 공장 지어주면, 중국이 공장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중국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미국이 공장 짓잖아요. 우리는 공장을 짓는 기술, 그리고 제조를 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근데 그 장비는 누구 거 갖다 써야 되냐? 미국 거 갖다 써야 돼. 그럼 미국의 공장 지으면 미국 장비 그냥 쓰면 돼. 근데 중국의 공장을 지으려면 미국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미국한테 그러면 중국의 공장 짓게요? 물어볼 수는 있지. 그럼 당연히 미국이 안 된다고 하죠. 우리 공장 안에 있는, 우리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유예됐지만 그 장비를 준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공장을 짓는데 장비를 준다?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중국한테 물어봐야 돼. 야, 미국이 장비 주면 우리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미국이 주지 않을 거거든. 중국이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미국 장비인데요. 그리고 뭐 패키징하고 테스팅 하는데, 그래서 이게 분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분업은 반도체 설계 있잖아요. 미국 애들이 제일 잘해요. 전 세계에서. 걔들은 뭐 앉아서 그냥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면 돼. 근데 잘 그리잖아요. 팔잖아. 엄청 많이 팔고 있어. 생산 내가 안 하니까. 생산 누가 해요?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 그리고 메모리는 우리. 그러니까 다른 점,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지 않고 한 회사가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생산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우리, 또 생산은 삼성전자가 해요. 그리고 장비는 누가 하냐? 미국, 일본, 유럽. 소재는 누가 하냐? 일본이에요.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다. 각국별로 분업화되어 있다. 이거 미국에서 왜 만들었냐? 야, 우리 제조가 제일 떨어져. 우리는 큰일 났어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제조해야 돼. 근데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돈을 줘야 돼. 돈 안 주면 제조 시설 못 만들어. 이 말하려고 미국 반도체 협회가 BCG라는 컨설팅 그룹을 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브랜드 기준으로 한 50%를 미국 회사가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는 한국이고요. 나머지 4개 나라가 고만저만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60% 공급하고요. 우리가 미국이 그냥 공급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니치 마켓 들어가서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장비는 미국, 유럽, 일본입니다. 한국은 세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 100%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해요. 설계. 부가가치가 제일 높고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데 이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린 이게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 반도체 회사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팹리스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걸 정부가 정말 오랫동안 지원도 했어요. 근데 한 20년 제자리 뛰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이 안 돼.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이러면 미국이 워낙 강해. 미국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제자리 뛰기 하는 것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근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중국의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를 좀 못하게 말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는 곳이 파운드리인데요. 대만이 63%를 하고 있어요. 대만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미국의 의도는 그게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얘들 좀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 예. 그게 미국의 지금 전략적 목표입니다. 시장인데요. 지금 뭐 메모리 시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 이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보면 새로운 전자제품이 계속 날 때마다 새로운 반도체가 나와요. 그리고 전자제품 한 번 나오잖아요.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요.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럴 때마다 반도체 시장은 점점 더 커갑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사실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주춤하긴 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그렇지만 저점을 지나면 계속 높아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시장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뭐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디지털이죠. 또 뭐 포스트 코로나의 비대면 시대가 됐죠. 이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앞으로 유명한 것은 자동차. 예, 자동차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달렸으니까 지금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전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또는 서버 투자, 예, 데이터 센터의 서버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고요. 최근에 챗 GPT라고 인공지능 이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걔는 인공지능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다 데이터 처리가 반도체가 해요. 그 반도체가 초고성능 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돼. 그러니까 서버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다. 서버 투자는 주로 미국 회사, 중국 회사가 주로 하고 있고요. 한국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제조 시설 투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렇죠. 지금 작년부터 반도체 제조 시설이 미국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일본도 최근 한 20년 동안은요,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짓지 않았습니다. 왜 지어봐야 우리나라에 밀려. 예, 밀려. 원가가 높아져. 안 지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요. 또 우리도 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반도체 설비라는 게 이제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 짓는 거예요. 짓는 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면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 회사가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인데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고, 전 미국의 인텔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내심은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회사인데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 희망 사항인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왜? 좀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공개적인 곳이라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 현재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조립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전자제품 조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이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해요. 미국 심기를 건드리면
미국이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면 어쩌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은요, 전자제품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 세계 제일 싸게 만들어 전 세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가요. 그럼 중국이 전자제품 못 만들면 미국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욕 먹어요. 미국은 상당히 젠틀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젠틀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젠틀을 지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데도 내세운 이유는 아주 젠틀한 단어만 씁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은 미국, 유럽, 또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인데요. 20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 공장을 안 지었고요. 20년 동안 한국, 대만, 일본은 계속 한국, 대만, 중국 계속 공장을 지어서 동아시아 중심으로 공장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첨단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공장이 동아시아에 집중이 돼 있고 한국하고 대만에 집중이 돼 있고 중국도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 첨단은 니들은 안 돼 해서 막았어요. 막고 대신에 한국하고 대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인데요. 지금 우리가 챗 GPT를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논문도 작성하고 이러잖아요. 스스로 논문을 작성해서 스스로 한 일을 저장해서 그것도 자기가 써. 이게 기계가 생성하는 데이터입니다. 2018년부터 기계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사람이 생성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가고 기계가 쓰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2020년 기준으로 시장이 2배로 커진다. 10년 만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전화만 하면 반도체 갖다 줘요. 근데 2021년 1월 달에 깜짝 놀랐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특히 유럽 회사, 미국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 주세요 하는데 반도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문 닫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특히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반도체 종주국인데 내가 필요한 반도체를 내가 못 써? 가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게 미국발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예요. 반도체 내가 만들어 써야 되겠다라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뭐냐? 2020년 미국, 일본, 유럽이 반도체 생산을 주도했습니다. 2021년 대만, 중국,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해요. 미국, 유럽, 일본은 2020년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국가적 목표가 명확합니다.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정부가 막 뭘 해준다고 해요. 뭘 쫙 해줘. 뭘 해준다는 미국, 일본, 유럽 뭐 해줘요. 미국에서 미국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미국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원래 없는 나라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놓은 나라인데 당신들 왜 산업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냐?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한국을 벤치마킹했대. 한국 산업 정책은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책을 만든 너무 열심히 정책이 많이 나와 많이 그런 걸 벤치마킹했다. 일본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분업화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미국 장비, 일본 소재, 대만 시스템 반도체 제조 이렇게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페포라는 개념입니다. 페포라는 개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는 게 생산이 되려면 2025년이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공급망 나 반도체 받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미국 GM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잘 받아야 될 텐데 불안해요.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공유를 하자라고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 정부가 좀 공급망에 좀 개입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자. 다른 나라는 관계 없죠. 없어도 되는 나라니까.
중국도 사실 세계 최고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요. 중국도 기술적으로 정말 이런 나라들이 필요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미국, 유럽, 일본이 아까 제조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랑 경쟁입니다. 경쟁이라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이긴 합니다. 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은 더 이상 발전을 못 한다는 거. 이게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 그리고 미국도 사실 미국 종주국이니까 뭐 공장 많아요. 반도체 공장이 옛날 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한 40년도 써요. 예, 그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첨단이 들어간다. 대만은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리콘 아일랜드, 반도체 만드는 이 소재가 실리콘인데요. 자기들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이름을 적어서 발표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이 산업 전략 짜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산업 전략. 2021년, 22년 매년 19년, 19년, 21년, 22년 계속 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산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그런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디테일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굉장히 디테일해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필요한 것만 콕 집어서 정말 과감하게 이행을 합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있어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다 있는데 뭔가 다 있긴 한데 뭐가 좀 이행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행해서 좀 그런 제 느낌에. 그래서 비교를 하면 우리 푸드코트처럼 막 많아. 근데 딱 맞는 게 산업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 자극적인 게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서 수출의 20%죠.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60%를 하니까 1등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아마 우리 이 제조 산업에서 50년 이상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50년 이상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조 기술은 1등인데 이거 지켜야 됩니다. 제조 기술 1등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잘하려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도 육성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우리 소재, 부품, 장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2019년에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 계세요. 일본의 아베 총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렇게 발목 잡아서 우리한테 고맙고요. 아베 총리는 정말 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신 분인데 아베 총리는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조를 제일 잘하잖아요. 이 제조라는 게 생산성이 제일 높아요. 생산성이 제일 높다는 것은 비용이 제일 적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안 하면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아져요. 비용이 높아지면 그러다 계속 높아져서 미국처럼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 못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조건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제조를 세계 최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팹리스는 그래서 이건 질문인데 이거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